그래서 각각은 이제 모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디지털 핀, 특히 물결 무늬 핀, 네, 아날로그로 값을 바꿔줄 수 있는 PWM 핀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아래 두 개는 이 아래에 있는 두 개, 얘와 연결이 되는 거고, 요 위에 두 개는 요 위에 있는 두 개,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터 A, 모터 B죠? 여기도 A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B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5번은 이 아래쪽, 그쵸? 6번은 요 위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각각 그 위치에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모터 드라이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버랑 모터를 연결을 했죠? 네. 우리가 모터 드라이버와 연결을 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건빨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래는 빨간 선, 위에는 검정 선, 이렇게 여러분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 연결이 바뀌면은 바퀴가 이제 거꾸로 돌아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좀 바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꼭 주의를 해서 건빨로 연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연결을 할 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죠? 위에 나사를 풀어가지고 요 구멍을 크게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 모터의 선, 그쵸? 핀을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나사를 조이면은 이제 빠지지 않게 고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각각의 전압을 어떻게 주냐, 디지털 핀으로부터 어떻게 신호를 주냐에 따라서 바퀴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연결을 했을 경우에 이제 여기가 A, 여기가 B일 텐데 이쪽에 전압을 주고 이쪽에 안 주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반대로 이쪽에 전압을 주고 이쪽에 안 주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전압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멈춰야 되겠죠. 그런 원리로 우리가 바퀴를 회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딩할 때 이 값이 너무 작으면은 이제 이게 뭔가 힘겨워하면서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갈 때는 값을 크게 하시면은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바로 속도랑 관계되는 값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해볼 거는 이제 모터들 두 개 연결하는 거죠. 두 개 연결할 때는 배터리 팩이 꼭 필요할 거예요. 되게 많은 전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두 개 할 때는 가능한 꼭 이 배터리 팩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 개에 연결할 때랑 다른 점은 이제 이 위쪽에도 디지털 핀이 이렇게 그쵸?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요 모터 B가 이제 이쪽에 연결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건빨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1A가 5번이네요. 네,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연결했네요. 크로스 해가지고 그래서 1A가 5번, 1B가 6번, 그 다음에 B의 A가 1A가 9번, B는 10번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내가 5번에 신호를 주고 6번에 신호를 주지 않으면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9번도 마찬가지예요. 9번에 A에 신호를 주고 B에 신호를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1에 신호를 주고 1A에 1B에 신호를 주지 않으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퀴를 두 개를 장착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자동차처럼 바퀴가 이제 굴러가면서 자동차가 앞으로 뒤로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이 그 원리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바퀴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제가 바퀴를 띄워 볼게요. 잘 안 껴지네요. 네. 네,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양쪽에. 그럼 내가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간다. 그러면 이 바퀴는 어떻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야 되죠. 이렇게. 그쵸? 내가 이렇게 지금 차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간다. 생각하면은 이쪽 바퀴는 이렇게 돌아야겠죠? 그쵸? 이렇게 돈다는 말은 지금 시계 방향. 그쵸?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그쵸? 반면에 이쪽에 있는 이 바퀴는 얘는 이렇게 돌아야겠죠? 그쵸? 이렇게 돌아야지 앞으로 가겠죠? 또 얘는 이렇게 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네. 이 양쪽 바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지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이 자동차가 달릴 때 그 바퀴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은, 네, 얘는 이렇게 돌아야 되고, 얘는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애는 시계 방향, 이쪽에 있는 애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뒤로 갈 때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뒤로 갈 때는 얘는 반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오른쪽은 이쪽이죠.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얘는 이쪽에 가야 되고, 얘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번에는 둘 다 시계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거고,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네, 왼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원리가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두 개의 바퀴를 달았을 때 어떻게 디지털 핀의 값을 보내야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거를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A, B에서 A에 전압을 주고 B에 전압을 주지 않으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 네, 이쪽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그렇게 5번에 전압을 주고 6번에 안 주면은 얘는 시계로 돌 거예요. 반면에 왼쪽 모터, 얘는 이제 반대로 해야 되겠죠? 네, 10번에 전압을 주고 9번에 전압을 주지 않으면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얘는 돌아서 앞으로 가는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코딩에 대해서 이렇게, 네, 미리 함수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제 자동차는 앞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걸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뒤로 가는 거, 오른쪽, 왼쪽 다 코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각각 함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키보드의 컨트롤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게끔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앞으로, 아래쪽으로 누르면은 뒤로 이렇게 우리 화살표로서 컨트롤, 이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다 같이 두 개의 모터를 드라이버에다가 연결을 해봐요. 네, 드라이버에 아까 이거죠? 네, 요렇게. 그래서 휘로도는 지금 이렇게 아두이노랑 연결을 해보고, 그리고 모터도 이제 A, B 두 개를 연결해보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개는 연결해봤기 때문에 두 개도 여러분들이 다 연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개 연결한 다음에는 이제 코딩을 이렇게 해서, 그쵸? 해서 이제 앞으로 가는 동작을 해보는 거죠.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가는 거를 일단 하면은 뭐 뒤로 가거나 이 옆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것들은 또 쉽게 코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연결을 할 때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항상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배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가지고 연결되면은 과열이 되면서 아두이노가 바로 고장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터리 연결할 때는 가능한 배터리는 맨 마지막에 네, 연결을 하도록 하고 특히 이 빨간 선 있죠. 이 점점점점. 네, 이 선은 가능한 한 맨 마지막에 네, 연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뀌면은 이제 아두이노 고장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 아두이노 디지털 핀과 연결을 할 때 반드시 물결무늬 핀과 연결을 하고 그리고 내가 몇 번과 연결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요 그림과 이제 똑같이 연결을 하면은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 그때 내가 A, B가 있으니까
각각 몇 번 핀에 연결을 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바퀴가 거꾸로 도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바퀴 연결할 때 반드시 건빨입니다. 이거 거꾸로 연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나중에 막 뭐가 안 되어 있어 가서 보면은 이게 거꾸로 빨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연결할 때 건빨로 이 순서로 연결하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꼭 주의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연결을 해 봅시다. 네, 연결을 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요 코딩까지 여러분이 해서 앞으로 얘가 정말 굴러갈 수 있는지 앞으로 굴러간다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쪽 왼쪽을 딱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하나는 시계 하나는 반시계 이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바퀴를 꽂을 때는 항상 요 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선의 반대 방향의 이 하얀색 쪽에다가 바퀴를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차체에 이렇게 바퀴를 연결을 할 때 선이 요 안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회로도를 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모터의 선과 바퀴는 서로 반대 방향에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차체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나란히 이렇게 바퀴가 달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왼쪽이고 뭐가 오른쪽이고 이것도 좀 미리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죠? 지금 이 경우에는 오른쪽, 그쵸? 오른쪽 바퀴는 아래다가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왼쪽 바퀴는 위에다 연결을 했네요. 여러분이 그것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그림과는 반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네, 오른쪽, 왼쪽의 바퀴가 또 바뀌어야 되겠죠? 아니면 코딩이 좀 바뀐다던가,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몇 시지? 네, 45분. 그래서 제가 뭐 한 15분 정도 1시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화장실도 다녀오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여러분이 꼭 연결을 할 때 내가 어떤 모터 A인지 B인지 그거를 확인을 꼭 해줘야 되고 그 A와 B와 연결한 게 왼쪽 바퀴인지 오른쪽 바퀴인지 또 잘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이 예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모터 A가 오른쪽 바퀴, 모터 B는 왼쪽 바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앞으로 가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랬을 그 후에 이제 뒤로 가는 거, 오른쪽 가는 거, 왼쪽 가는 것도 다 여러분이 각각 코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한 학생들은 그리고 아까 지훈이 소리가 나는데 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는 숫자가 작거나 아니면 이 바퀴가 이 모터에 꽉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 보통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 다들 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잘 움직여요. 바퀴 하나 속도가 느려요. 음, 바퀴 하나 속도가 똑같이 이렇게 숫자를 줬는데도 약간 두 개의 속도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 보통은 이 바퀴가 이렇게 꽉 연결이 안 됐을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그래도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숫자를 좀 다르게 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코딩을 할 때 약간 숫자를 차이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 굴러가는 거는 뭐 100으로 했다. 잘 안 굴러가는 거는 200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꽉 잘 바퀴랑 요 모터가 꽉 연결이 잘 되면은 보통은 같은 속도로 잘 굴러가거든요. 또 잘 안 굴러가는 경우가 이 건빨건빨이 잘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건빨건빨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할 경우가 또 잘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빨건빨 항상 위아래 건빨건빨인지도 잘 꼭 확인을 해보세요. 양쪽 바퀴 다. 지훈이 잘 돼? 맞아요. 이게 하나가 속도가 느린 거는 보통 이게 꽉 연결이 안 될 경우예요. 그럼 당연히 바퀴가 이제 모터에 맞게 딱 돌아가지 않고 이게 헐렁헐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헐렁헐렁 하면서 이게 헛 돌아가게 되니까 잘 돌아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꽉 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이 코딩은 자율주행차에서도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다행이네요. 다들 잘 굴러간다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배터리 팩도 잘 이렇게 연결을 했고, 그리고 네. 지난 시간처럼 뭐 이렇게 뒤집거나 뒤집어서 연결하거나 뭐 이걸 이렇게 뭐 꽉 조이지 않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바퀴까지 우리가 서브 모터, DC 모터까지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되죠? 기대 안 되나? 네, 이제 드디어 우리 두 번째 프로젝트, 네, 자율주행차 만들기, 네, 요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우리 이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하드웨어, 네, 하드웨어로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라고 부를 수 있게끔 뭐 적절한 바퀴랑 뭐 스위치랑 필요한 부품들, 뭐 초음파 센서랑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하드웨어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들고 나면은 이 하드웨어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코딩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코딩은 엠블록으로 할 겁니다. 코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엠블록을 코딩하는데 뭐 나는 조금 더 뭐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싶다 해서 그 스케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짝 봤던 스케치를 활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엠블록으로만 코딩을 해도 잘 굴러갑니다. 사실 코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보면은 코딩 때문에 얘가 문제가 생겨서 안 굴러가기보다는 이 조립에서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조립을 한 것과 코딩을 한 것이 맞지 않았을 때, 네, 그러니까 코딩에서 뭔가 실수라고 할 만한 것들은 주로 아까처럼 내가 뭐 5번, 6번 핀을 연결했는데 6번, 5번으로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던가 아무튼 뭔가 이렇게 뒤집혔다던가 적절한 디지털 핀에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던가 이렇게 뭔가가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맞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조립을 할 때 내가 조립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맞게 코딩을 하는 것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율주행차의 기본 원리는 초음파 센서와 이제 모터와의 합동 작용이에요. 우리가 그 예전에 한번 배웠던 이 초음파 센서, 네, 초음파 센서는 그때도 얘기를 했죠.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초음파 센서가 눈입니다. 얘가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굴러가는 차니까 앞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특정 일정 거리 이상으로 가깝다. 이러면은 이제 피해서 다른 데로 가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런 원리예요. 이 초음파 센서가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에 이제 서브모터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브모터는 목과 같은 역할을 해서 얘가 눈이 이제 눈만 앞만 보면 안 되니까 이 좌우로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굴러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DC 모터로 이제 바퀴를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 차체판이 있으면은 양쪽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DC 모터로 바퀴를 달아줄 것이고 그리고 머리 부분에는 이제 서브 모터를
달고 그 위에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안쪽에는 이제 브레드보드라던가 회로도, 그리고 뭐 배터리팩, 그리고 아두이노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달릴 수 있게끔 해야겠죠. 자율주행차는 컴퓨터와 연결해가지고 달리는 게 아니고 얘 안에다가 바로 아두이노 우노 안에다가 프로그래밍을 심고 얘 스스로 달릴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이 이제 조립을 해 보세요. 약간 이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키트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다 다른 키트를 샀으니까 그 키트에 따라서 아마 그 키트들에도 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좀 참조도 하면서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큰 그림은 다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약간 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큰 방향은 제 설명을 따라오시고 만약에 조금 다른 차이가 있으면은 그런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키트의 설명서를 참조를 해서 조립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보통 하는 거는 이제 그 DC 모터부터예요. 뭐 DC 모터를 보면은 이렇게 DC 모터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DC 모터를 이 차체에다가 연결을 해줄 수 있게끔 브라켓이라고 하는 이 홀더죠, 홀더. 네, 걔를 연결을 해줍니다. 제 거에는 어디 있지? 홀더가 제 홀더가 없어졌나? 네. 여기 이건가? 아, 네. 홀더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홀더죠. 그래서 이 홀더를 여러분이 바퀴와 그러니까 DC 모터와 연결을 해서 이제 차체에 달아주는 거예요. 물론 이걸 달 때 이제 볼트와 너트가 필요하죠. 여러분 볼트 너트 아시죠? 그래서 볼트와 너트도 꺼내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실수를 제일 잘 많이 하는 거는 바퀴의 이 모터에 있는 이 선과 그 다음에 브라켓의 위치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선 있는 쪽이 이 차체의 안쪽으로 가죠. 그리고 선 없는 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바퀴를 달 겁니다. 그래서 선 있는 쪽이 차체에 붙기 때문에 이 선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브라켓을 고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보면은 이 DC 모터에 이렇게 지금 구멍이 있죠? 네, 구멍이 바로 이 볼트를 넣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 선 있는 쪽에 이 브라켓을 이렇게 넣고 두고, 그다음에 이 반대쪽에서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너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너트를 넣어서 지금 이쪽에 이렇게 고정을 했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볼트를 넣었으면은 이제 너트를 돌려가지고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브라켓이 선 있는 선 있는 이 안쪽에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깥쪽에다가 하면 안 된다. 네. 안 될 것 바깥쪽에 하면 다시 빼서 다시 안쪽에다가 해야겠죠. 네. 자, 이렇게 DC 모터를 이렇게 브라켓을 달았으면은 이제는 이 DC 모터를 차체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차체를 보면 차체도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죠. 가끔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뒤집지 말고 이게 대충 뭐가 글씨도 있고 아마 여러분이 윗면과 아랫면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테니까 윗면을 이렇게 놨을 때 바퀴가 이제 아래에 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도 바퀴를 달 수 있는 구멍이 여기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브라켓에 지금 구멍이 있죠. 그래서 브라켓의 구멍과 이 차체판의 구멍을 여러분이 또 볼트와 너트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붙어서 이제 그림처럼 연결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브라켓을 이용해가지고 차체의 구멍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요 선이 그쵸? 차체 안쪽으로 가게 되고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아두이노 그리고 그 브레드보드와 연결을 해 줄 겁니다. 양쪽에 이제 바퀴는 두 개니까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줘야겠죠? 네. 두 개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바퀴를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바퀴를 완성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먼저 DC 모터와 바퀴를 연결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서포터죠. 네, 서포터. 서포터는 뒷바퀴. 네, 뒷바퀴. 그 뒷바퀴는 보통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은 것은 또 약간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뒷바퀴는 그냥 얘를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포터라고 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포터를 4개를 사방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알맞은 구멍에 이렇게 네, 연결을 해주는 형식이 되지요. 그리고 이때도 바퀴의 방향을 보면은 네, 이거가 있고 또 이렇게도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바퀴가 연결이 되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이 그 바퀴의 방향 이런 것도 얘는 어떻게 돌아가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겠다. 얘는 360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뒷바퀴도 이제 앞바퀴 연결한 다음에 연결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씩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글 스위치라고 하는 거를 연결하죠. 네, 토글 스위치는 이제 자율주행차를 껐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르는 스위치가 아닌 거는 누르는 스위치는 우리가 누르고 있어야지 이게 온이 되는 거니까 네, 떼면은 이제 바로 오프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글 스위치는 한번 이렇게 내가 딱 해놓으면 계속 온이니까 이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는 거죠. 그 토글 스위치도 봐서 설명서에 나온 대로 그 연결하라고 한 그 구멍 위치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네,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토글 스위치에 좀 주의해야 될 거는 토글 스위치에 이렇게 선이 있죠. 네. 그래서 얘도 이제 아두이노 우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가 잘 끊겨집니다. 저 이미 끊겨졌어요. 저 이미 토글 스위치가 이렇게 끊겼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끊어지지 않게 이 선들이 좀만 부주의하면 잘 끊기거든요. 그래서 끊기지 않게끔 잘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글 스위치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터리 팩을 뒷면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꼭 정해진 위치가 있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뒤에 이렇게 예, 뭐랄까 안정되게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보통 양면 테이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붙이면 되고 그리고 이 배터리 팩의 선은 이 앞으로 나오게 우리가 브레드보드를 이 위에 앞편에다가 놓을 거기 때문에 모든 선들이 다 브레드보드와 그다음에 아두이노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 가능한 선들이 이 아두이노 브레드보드가 위치한 요곳에 모일 수 있게끔 다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와 모터 드라이버를 장착할 구멍들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네, 이쪽에다가 이제 아두이노도 서포터가 있어서 서포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달아줍니다. 아두이노를 서포터에 연결할 때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아두이노의 여기나 이쪽, 네, 이쪽 구멍 이나 이쪽 구멍이 이 너트 볼트를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뭐랄까 쪼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살짝 떠요. 이렇게 쑥 들어가지가 않고 이렇게 딱 맞게 쑥 들어가지가 않고 살짝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그 부품들 때문에 얘가 이렇게 딱 맞지가 않고 이렇게 살짝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여기가 살짝 떠요. 약간 삐뚤하게 들어갑니다. 삐뚤? 안 보이나? 이거야. 이렇게 약간 삐뚤하게 지금 여기 볼트가 여기 있는데, 네, 여기 있는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얘가 약간 쑥 안 들어가고, 다른 구멍들은 주변 부품하고 이렇게 마찰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거든요. 딱 맞게. 수평으로 이렇게 쑥 하고 잘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쑥 하고 잘 들어가는데, 요 한쪽 구석 이 주변에 디지털 핀이 있는 네, 일단 요 구석은 이게 딱 맞아서 잘 안 들어가져요. 이렇게 보면은 얘는 이렇게 뭔가 삐딱하게 쑥 끝까지 안 들어가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넣어서 네, 서포터가 그냥 붙어 있을 수만 있게끔 좀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 머리가 좀 작은 볼트도 있거든요. 얘는 지금 머리가 되게 큰데
머리가 좀 작은 볼트를 찾아서 연결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쑥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도 붙이고 브레드보드도 이렇게 붙이죠. 네, 브레드보드도 뭐 뒷면에다가 얘는 아마 테이프로 그냥 붙일 거예요. 밑에 이렇게 그리고 브레드보드 약간 살짝 작은 이런 미니 브레드보드가 있어가지고 여기 뒤가 테이프예요. 네, 그 양면 테이프를 또 띄어가지고 그냥 살짝 붙여주는 네, 그런 형식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초음파예요. 네, 초음파. 그 초음파를 먼저 초음파 홀더, 네, 서브모터 홀더부터 연결을 해요. 서브모터 홀더가 네, 그리고 이런 서브모터 홀더가 있으면은 얘를 요 앞면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서브모터 홀더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서브모터 홀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연결이 되면은 그 사이에 서브모터를 숑 하고 네, 끼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모터가 숑 하고 껴지는 거죠. 네, 껴지면서 또 볼트, 반너트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서브모터가 연결이 되면은 이제 그 위에 초음파 센서를 이제 지지하는 홀더 연결이 되고 이 홀더와 서브모터를 연결을 해요. 네, 서브모터에 이제 요 날개가 있죠. 그 날개 부분과 이제 이 홀더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때도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딱 그 서브모터가 원점, 네, 0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0도라고 생각을 하고 초음파를 연결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 이렇게 알아서 0도부터 180도까지, 제일 끝까지 돌아갔을 때, 이 초음파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일 끝까지 돌아갔을 때를 0도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초음파 센서는 0에서부터 180도까지밖에 못 돌죠. 그래서, 속 센서가 아니라 서브모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0도를 시작해서 이렇게 180도가 돌아서 이 끝까지. 이렇게. 네, 가야 돼요. 중간에 만약에 여기 딱 앞을 보고 있을 때 0도라고 설정이 된 데서 초음파 센서가 연결이 되면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 끝까지 180도가 돌아가는 거죠. 이 오른쪽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나중에 초음파 센서 연결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실 텐데 그거는 여러분이 꼭 주의를 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 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조립은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모터 드라이버, 네, 모터 드라이버도 연결을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를 해서 연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조립을 하고 조립을 다 하면은 그때 이제 그 다음에 회로도를 만들어 봐요. 네, 회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코딩을 하는 형식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회로도까지 지금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정신 없어 할 테니까 일단은 조립을 먼저 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의 그 키트는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겠는데, 세부적인 것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키트에 있는 설명서도 참조를 하면서, 그리고 제 강의 노트도 또 이렇게 참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를 조립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조립보다 이제 더 어려운 게 회로도. 회로도가 헬이죠, 회로도가. 회로도가 헬인데, 그 전에 이 조립 자체는 여러분이 설명서를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에 뭐 부품을 잃어버렸다던가, 뭐 부품이 빠져있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가끔 또 있기도 한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필요한 부품들을 잘 찾아서 조립을 하시기 바래요. 가끔은 또 부품을 막 못 찾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엉뚱한 부품을 또 갖다가 끼는 학생도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유의해서 조립을 해보세요. 네. 일단은 다른 것들은 다 말듯이 쉬워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제일 문제가 이제 그 마지막 초음파 센서는 좀
주의 깊게 네,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초음파 센서랑 서브모터 네, 연결하는 거 말고는 여러분이 다 잘 연결을 스스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요 아두이노가 말했듯이 요 디지털 핀이는 요 귀퉁이 여기가 볼트가 쭉 하고 잘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는 살짝 삐딱하게 넣어도 괜찮고 아니면 좀 머리가 작은 볼트가 있으면은 걔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결을 해보세요. 얘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30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갔다 오면서 천천히 조립을 해 보세요. 네, 아주, 그 다음에, 얘가, 모터 드라이버, 네. 그리고 중간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전자 출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인증번호는 1623이네요. 1623을 다 입력하시기 바래요. 1623, 우리 중간 전자 출결입니다. 말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아까 아두이노에 요 디지털 핀 있는 요 부분, 네, 요 부분이 나사가 이렇게 쏙 잘 안 들어가죠. 네, 나사가 쏙 안 들어가는데 그거는 약간 삐딱하더라도 네, 넣어가지고 약간 살짝 삐딱하게 요 서포터가 되더라도 지지는 가능해요. 아니면은 머리가 좀 작은 그런 나사를 넣으면은 더 쭉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날개랑 그다음에 이 초음파 센서 브라켓을 연결을 할 때는 이 날개가 들어있는 요 봉투, 네, 날개가 들어있는 이 봉투 안을 보면은 끝이 굉장히 뾰족한 요런 볼트가 있습니다. 네, 끝이 굉장히 뾰족한 볼트가 있죠. 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날개와 그다음에 초음파 센서 브라켓을 이렇게 나란히 잘 맞춰서 놓고 두 개를 뽑아야 되죠. 네, 그 두 개를 이렇게 적정한 구멍에 네, 날개의 약간 중간쯤이 잘 오도록 맞춰가지고 그 날개 구멍에 내가 이 볼트를 넣고 그 다음에 힘을 줘서 드라이버로 꾹 누르면서 돌리면은 얘가 이렇게 파고 들면서 들어가게 돼요. 네, 이 날개가 플라스틱이고 물렁물렁한 거라서 이 뾰족한 걸로 이렇게 쭉 넣으면은 파고 들어갑니다. 다른 나사가 혹시 있으면 다른 나사 써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맞게끔 네, 되어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되죠. 이거 옆으로 작은 나사를 쓰니까 밀려나서 일단 긴 나사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네네. 근데 이거 괜찮은 거죠? 막 걸리거나 그렇지 않죠? 아니에요. 네, 거기 안에는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아, 바퀴를 이렇게 딱 해봤을 때 네. 바퀴 위에서 밑에 닿지만 않으면은 괜찮습니다. 네네. 네네. 네. 돌아가는 데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고. 네네네. 굴러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다 그 초음파 센서 브라켓이랑 서브모터 날개 연결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이 힘주면은 다 들어가요. 네, 이 힘의 문제입니다. 힘의 문제. 힘주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거. 날개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날개랑 서버모터가 좀 이렇게 붙게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상 원래 서브모터나 날개의 이 가운데 구멍에도
볼트를 넣어서 연결을 해야지 더 꽉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브라켓과 연결을 할 때 좀, 뭐랄까? 문제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잘 하고, 네, 금색 서포터를 쓰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네, 여기 금색 서포터. 네, 금색 서포터를 써야 돼요. 플라스틱 서포터는 그 아두이노랑 그다음에 그 모터 드라이버를 서포터 하는 거고 밑에 뒷바퀴는 요 금색 네, 금색 서포터를 써야 돼요. 서연이 잘못했으면은 풀어서 풀어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 뭐랄까? 이 날개를 서포모터에 장착을 하기 전에 일단 나중에 코딩을 하게 되겠죠. 코딩을 해가지고 얘가 0도로 설정됐을 때가 어느 위치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서버모터가 딱 0도의 위치로 얘가 딱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 네, 요렇게 지금 앞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 날개를 0도일 때 이렇게 수직으로 네, 이렇게 오른쪽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네, 지금 보이가 보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초음파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 초음파는 이렇게 네. 이게 지금 판때기가 이렇게 있고 네, 얘가 앞이에요. 앞. 네, 얘가 앞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앞이다. 앞을 보고 있는 거고 네, 날개 위에 초음파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켓과 날개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브라켓에다가 우리가 초음파를 이렇게 꽂잖아요. 그렇죠? 네, 초음파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초음파가 이렇게 브라켓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브라켓은 날개랑 연결되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서버모터 위에 올라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나중에 서브모터를 0으로 딱 설정을 해요. 그럼 0도일 때 날개는 이렇게 수직으로 오른쪽 끝을 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그 위에 초음파를 얹어놓게 될 거고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돌아가 서브모터는. 그래서 이게 0도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180도까지 돌아갈 거니까 지금 안 들어가는데 네. 네, 그래서 걔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180도 돌아서 여기까지 왼쪽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0도일 때를 내가 앞을 보는 걸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뒤를 보겠죠. 0도부터 180도까지 돌리면은 네. 또 그런 거를 여러분이 염두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이젠 초음파가 계속 이렇게만 보는 거죠. 이쪽 오른쪽을 안 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젠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이게 막 방황을 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열심히 조립을 하고 있죠. 그 조립은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로 끝은 아니고 여러분이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계속 이 프로젝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시지? 네, 벌써 22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회로도만 제가 짧게 설명하고 회로도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거예요. 네, 그 조립은 계속 이어서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회로도를 연결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을 해요. 배터리가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요 5V짜리가 5V? 요 배터리 팩이 있죠? AA 4개 연결하는 거. 이 배터리 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모터, 초음파, DC 모터, 아두이노가 다 쭉 연결이 되죠. 그리고 추가로 9V가 있어야지 얘가 조금 더 잘 굴러가요. 네, 요 AA 4개 갖고 사실 불충분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로 9V까지 연결을
때가 가장 잘 굴러간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결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끼리, 즉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네.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모아서 연결을 하고 마이너스도 마이너스끼리 모아서 연결을 하고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파악을 해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핀은 나중에 연결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약간 근데 배터리팩이 하나 있는 그런 헤로도기 때문에 얘를 참조로 하는 것보다는 어, 9V가 연결되는 아마 얘일 것 같은데 얘를 참조로 해가지고 뒤에 있는 요거를 참조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연결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체 그림은요. 네, 전체 그림은 약간 희미하긴 한데 제 앞에 있었던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 네, 이 그림. 그래서 맨 뒷장에도 있긴 한데 이 9V에 연결을 할 때랑 그 다음에 9V가 연결되지 않을 때랑 조금 피로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하면은 9V가 연결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따라서 피로도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부터 보통 연결을 해요. 네, 플러스는 나중에 합니다. 플러스까지 연결되면은 이제 혹시라도 잘못 연결했을 때 탈수가 있기 때문에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부터 그래서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끼리 일명 모으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라운드끼리 스위치의 그라운드,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모터 드라이버의 그라운드, 배터리의 그라운드끼리 다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모터 드라이버의 플러스는 배터리 팩에서 나오는 걸로 연결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모터 드라이버에 우리가 오늘 처음에 했던 모터들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이렇게 마이너스랑,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스위치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모터 제어 선들을 디지털 핀에 연결을 하고 있죠. 네, 모터 제어 핀들을 디지털 핀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V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두이노의 5V와 그라운드 선들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어요. 그리고 이제 서브 모터 연결하고 맨 마지막에 초음파 센서를 연결해요. 네, 서브 모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차근차근 헤로도도 연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있는 설명을 따라서 9V짜리 연결하는 거 염두에 두고 연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로도는 뭐 오늘 지금 할 거는 아니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립은 집에서도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뭐 혹시 집에서 좀 짬이 나면은 회로도도 좀 만들어 보면은 좋겠죠. 네, 그래서 회로도까지 이렇게 다음 시간에 같이 또 해보고 그리고 코딩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 뭐 길으면은 그 다음 시간쯤에는 거의 여러분이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고민을 하는 게 자율주행차 평가를 대면 수업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영상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젝트 첫 번째 했던 것처럼 그 엠블록 코드와 영상을 제출하는 걸로 할지가 좀 고민이기는 해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은 이 약간 이 뭐랄까 편집과 뽀록의 기술이 동원될 수도 있어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 한 목표는 17일 날은 완성을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여러분들이 조립도 해보고, 그리고 회로도도 조금씩 연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